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6월 22일, 환경이 나빠지는 가을 겨울철에는 유행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7월 3일,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 감염병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시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은경 본부장이 우려했던 재유행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코일9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확산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유럽을 기점으로 강한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제과학 프로젝트 팀인 넥스트 스트레인이 전 세계 게놈 4,500여 개를 분석해 코일9 유행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형 변이된 바이러스가 아시아 등지로 퍼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유럽은 최근 가장 심각한 2차 유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근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방역 모범국으로 분류된 독일의 최근 확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일 기준 독일의 1일 신규 확진자는 1,600명으로 4월 이래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 중입니다. 독일은 3월 말과 4월 초 1일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르며 정점을 찍은 뒤 둔화되었다가 최근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려를 표하면서 높은 수준의 제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8일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후 꾸준히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독특하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집단 면역이라는 해결책을 내세웠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에 내세웠던 방사능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처럼 바이러스를 걸려서 이겨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고집이 부른 결과는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단 면역은 실패했습니다. 스톡홀름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7.3%에 그치는 동안 인구 1,020만 명 중 현재까지 5,790명이 숨졌습니다. 스웨덴은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장려해달라며 정부에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유럽은 아니지만 인도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276만 명, 8월 19일 기준 1일 확진자 수는 6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었으며 1일 사망자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1,000명이라니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런 급증세를 보이자 각국은 또다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총리가 직접 나서 2,500만 전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는 영국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개발 중인 코일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스 총리는 옥스퍼드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었으며 유명한 백신 중 하나다. 이번 거래로 모든 호주인의 백신 조기 접근을 획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만일 이 백신이 성공적이라면 백신을 곧바로 2,500만 호주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계획으로 들리지만 이 같은 호주 총리의 발표에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호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비용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현재 3차 임상을 진행 중인데 임상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2,500만 전 국민에게 의무 접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안전성과 부작용의 우려에서 분명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 실험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2차 확산이 빠르게 시작되자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차 감염병 확산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방역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BBC와 가디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새로운 보건 조직인 국립보건원이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출범된 영국의 국립보건원은 검사, 확진자 추적,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구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코일9 전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립보건원의 방역체계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독일의 로베르트 코프 연구소 등으로부터 시스템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은 이번 2차 확산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8일 기준 15,761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감염자 수는 2,600
2,66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유럽을 포함한 해외의 강한 확산세를 봤을 때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은 19일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이재길 교수 연구팀이 코일9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해외 각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반으로 각국의 코일9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와 한국으로의 일일 항공 편수,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로밍 고객 수 같은 구체적인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2주간의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코비드넷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후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한 결과 실제 확진자와 오차가 2~3명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률로 보면 80%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이며 앞으로 표본이 늘어날수록 AI의 정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24일 열리는 컴퓨터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 ACM-KDD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은경 본부장은 가을 2차 유행을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보다도 빠른 재유행 속도에 정은경 본부장조차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언택트라는 비정상적인 일상을 지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발휘되어 2차 확산이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고 종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